네, 아름다운 부자 김은정입니다. 예, 사장님들 식사하셨어요? 예, 아까 보니까 어떤 사장님들은 맥주 한 잔 또 걸치시고 애프터 하시고 이렇게 또 오셨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그냥 즐겁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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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막 옆에서 들게 하는데요. 예,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이제 제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떠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나는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네. 네, 감사합니다. 한 8년 차 됐을 때 제가 팀엘리트라는 이제 뉴스킨에서 그래도 명예직을 달성했었고요. 그때 파트너 사장님이 만들어준 자료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은행원이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애띠죠. 20살이에요. 갓 상고 졸업해서 우리 엄마가 은행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고를 갔고 그리고 곧바로 기업은행에 취직을 했었어요. 애띠죠. 이때 이런 머리가 유행이었습니다. 훅가시 넣어주고 예. 그리고 같은 지점에서 남편을 만나서 일찍 결혼했어요. 23살에 결혼했어요. 좀 미모가 되잖아요. 예, 남편하고 이제 여기서 결혼하고 은행원들 월급이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좀 어려웠었거든요. 엄마가 포장마차를 하면서 저희 삼남매를 키웠었고 그래서 대학을 가고 싶어도 못 갔죠.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돈을 버는 일을 했었고 만족했어요. 왜냐면 엄마도 행복했고요. 저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결혼을 하고 나니까 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또 굉장히 큰 배려를 해주고 해서 정말 놀기도 많이 놀았었어요. 근데 이제 23살에 결혼해서 24살에 아이를 낳고 이제 그 아이가 벌써 내년이면 26살이에요. 요 아이가. 요 아이는 이제 24살이 되는데 요 앞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네, 저랑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훌쩍 커버린 거예요. 그 세월이 어쩜 이렇게 빠른지. 저는 이제 은행을 한 15년 정도 다녔었고요. 이 일을 한 지는 지금 13년 차 됐어요. 꽤 오래 했죠. 한 일을 지속적으로 한 거잖아요. 은행도 저는 정년 퇴직까지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두 아이만 있죠. 막내를 제가 출산하면서 35살에 출산을 하면서 제가 위기감을 느껴요. 많은 사람들이 뉴스킨을 이야기할 때 꿈을 물어보거든요. 저는 그 꿈 때문에 처음에 들여다봤던 게 아니라 제 위기감 때문에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35살에 셋째를 낳고 그리고 36살쯤 됐을 때 내가 은행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뭘 할 수 있을까? 55세까지가 정년인데 제가 그 당시 한 500 정도 수입이었고요. 남편이 한 700 정도 벌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200만 원이 되는 수입이 0이 되는 순간이 올 거라는 위기감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뉴스킨을 알아봤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알아봤던 게 자영업이었어요. 근데 자영업도 그냥 제가 뭔가를 내는 것보다
제 라이센스가 있으면 좋겠다. 은행에서도 IMF를 겪으면서 제 보직이 좀 필요했어요. 저를 그만두게 하지 못할. 그래서 외환관리사 공부를 해서 외환 딜러로 2000년도부터 일을 했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30살 중반에도 보석 감정사 공부를 해서 내가 금은방, 보석상을 내면 어떨까? 이런 이제 막연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 과정도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이 언니 저한테 지금 혼자 오신 분 없으시죠? 누군가의 후원자의 소개로 인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 아니에요. 저를 소개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 옆에서 일을 했었던 이제 제 3년차 선배였고요. 주민회 사장님. 이제 이 언니가 갑자기 은행을 그만두더니 뉴스킨을 한대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 언니의 남편이 일반 회사를 그만두고 뭐 주식도 하고 만두 공장도 내보려고 했었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뉴스킨을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그런데 갑자기 그만둔대요. 이 언니도 그 당시에 연봉이 한 6천 정도 됐었는데 되게 희한했어요. 그리고 남의 일이 있기 때문에 별로 뭐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별로 제가 막 뭔가 터치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언니가 저를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은정아, 내가 한번 갈게 라는 말이 급 부담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미니 언니가 온다는데 한 50만 원 정도 팔아줘야 될 것 같아. 사줘야 될 것 같아. 그랬거든요. 되게 좋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은행에 와서 그냥 제품만 주면 좋은데 집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데모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50만 원치 사줘야지 해서 거의 80만 원 넘게 제가 샀어요. 오늘 보여준 거 다 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뉴스킨과의 인연이 제가 36살 됐을 때 한 2년 정도 인연이었던 거죠. 외환 일을 하면 업체 사장님들이 해외를 갔다 오면 화장품 선물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화장품을 쓰지 않았어요. 뉴스킨만 썼었어요. 그러니까 매니아로 되어 있었던 거죠. 한 달에 한 40에서 50만 원 정도 쓰는 소비자였었어요. 그런데 이 언니가 이제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집에 자주 놀러 왔었는데 은행을 그만둬야겠다라고 하는 말에 언니가 은정아 너 이 제품 계속 쓸 거니?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 나는 이 제품 너무 좋아. 평생 쓸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너는 평생 지출을 하지만 나는 너 같은 고객들은 평생 돈이 들어온대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언니가 보여주는 어떤 명세를 보는데 거기 영문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뭐냐고 했더니 브라질에서도 쓴대요. 그러니까 제가 제 핫단추였던 거죠. 이걸 어떻게 갖다 줘?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중국도 돼? 왜냐하면 제가 중국이 되냐고 물어봤던 이유는 그 당시에 제가 외환 서류를 그 해외 투자 서류를 많이 작성을 해서 해외로 보냈었어요. 근데 업체 사장님들이 그걸 중국에서 이익금을 가지고 수익금을 갖고 오는 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되냐는 말에 중국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계속 질문을 하니까 한번 여기 와서 알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강남이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인천, 부천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애기 엄마였었죠. 직장인이었고. 그래서 언니가 아저씨랑 같이 와서 저를 픽업해서 아이랑 같이 픽업해서 이 강의장에 앉게 됐던 게 2006년 4월이었어요. 그 4월에 앉아서 아이는 바깥에서 언니가 봐주고 있고 저 끝에서 듣고 있는데 뭐 회사도 좋다고 하고 돈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은행원이었지만 숫자엔 좀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열심히 일하면 뭐 돈 들어오겠지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강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 당신이 하는 일을 5년 하고 그만뒀을 때도 수입이 들어오네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비즈니스를 진지하게 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좀 반감이 사졌어요. 나오면서 언니 세상에 어떤 일을 하지 않는데 돈이 들어오냐 그랬어요. 근데 집에 와서 그 남편분이 맥도날드에 1.9%의 로열티 들어오는 이야기를 하면서 뉴스킨은 1대부터 6대까지 5%의 로열티가 들어오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파는 거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로열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동그라미 막 그려가면서.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요. 똑똑한 분들이 오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가 이해가 되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장에서도 어제도 헤어샵 원장님 저희 파트너사님 콜드로 만난 원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똑똑하더라고요. 이해를 하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날 잠을 못 잤고요. 언니한테 새벽에 전화를 해서 나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을까 했더니 또 절 데리러 왔었어요. 그리고 아이는 엄마한테 맡겨놓고, 왜냐하면 저는 직장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강의장에 와서 아이를 데리고 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한 달을 알아보고 남편한테 이야기하고 사표를 내고 그리고 이제 13년 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잘했던 건 처음에 설레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알아보는 과정에서 내가 많은 의심을 가졌었고요. 그 의심이 해결돼 나갔었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옆집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았고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어. 어떤 기준이었냐면 내가 하는 이 일이 평생 할 수 있는 일일까? 남편과 같이 할 수 있는 일일까? 또 내가 하는 일이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면 안 되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일인가가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난 계속 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준에서 괜찮겠다. 하지만 불안했죠. 아마 처음에 이 사업을 접하는 분들이요. 다들 불안하고 내가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해보고는 싶지만 집에 가도 염려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 당연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두려웠었거든요. 왜냐면 안 해봤으니까. 처음에 제가 은행에 입행했을 때 돈 세는 것조차도 불안했었어요. 안절부절 못했고요. 돈도 막 다 흐트러뜨리고요.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으니까. 6개월 정도 하니까 안 보고 세더라고요. 외환 업무도 마찬가지였어요. 되게 처음에는 영문이 다 어려웠었는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이 일도 6개월 정도만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투자하잖아요. 쉬워져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 이상은 내 개발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니를 통해서 만났고요. 처음에 만났을 때 이 언니의 모습이 변한 모습을 봤어요. 제가 처음 이런 모습에서 이런 모습으로 봤거든요. 저를 안내하는 그 시기, 저보고 이 사업을 해보자고 했던 그 시기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이 언니는 한 2년 반, 3년 정도 했을 때였거든요. 저는 근데 이 언니의 모습을 보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 언니의 통장을 보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보고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한 거였어요. 그리고 은행은 어떤 연줄이 있어야 되고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래야 지점장까지 꿈꿀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일을 제가 들여다봤을 때 나같이 상고를 나왔어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그룹을 만들어지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3년 반 만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그랬던 언니가 8년 차가 되면서 백만장자 팀 엘리트가 됐어요. 뉴스킨을 통해서 100만 달러를 번 거예요. 자영업을 하면서도 100만 달러 벌 수 있어요. 10년 동안 매달 1,000만 원씩 벌면요. 100만 달러를 벌어요. 12억을 벌거든요. 근데 자영업은 어때요? 내가 문을 닫으면 0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100만 장자가 됐잖아요. 그걸로 0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로부터 더 큰 레버러지를 낼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또 다른 가치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했고요. 미국 컨벤션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드리고 그리고 동영상을 찍으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했는지 아니까. 그리고 그 과정을 저도 밟아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 아마 내년이면 500만 장자가 될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레버러지라는 거죠. 이 사진에서 나오는 이분. 뉴스킨은 지금 84년도에 오픈됐고요. 그 84년도에 오픈됐을 때 좋은 제품으로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이 회사가. 하지만 질 좋은 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라라라고 하는 미용실 원장님, 이분을 만나게 되면서 이 회사의 오너예요. 만나게 되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도입하게 된 거예요. 이분은 A사에서 활동을 하던 사업자였거든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 경제가 별로 좋지 않은데 많은 그 인재들이 또 다시 자기가 했었던 일에서 뒤로 하고 퇴직을 하고 나올 텐데 명퇴를 하고 나올 텐데 그들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익 구조다. 보상이다.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상 구조를 훌륭하게 만들어내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제품을 유통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클라라 할머니죠, 지금은. 클라라 여사가 50대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80세가 훨씬 넘었죠. 이렇게 데몬스트레이션을 이렇게 시작했던 이 회사가 이분이 1호 대리점이잖아요. 그때 선택했던 이분의 선택을 통해서 제가 2009년도에 여기를요, 코끼리 열차 타고 다녔어요. 이분의 집이에요. 클라라 할머니의 집이에요. 여기가 다 도서관이 저희 집 세 배만 하더라고요. 그랬던 이 클라라 할머니가 선택을 했고 본인이 선택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게 됐고요. 아들과 사위와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또 제가 생각하는 가치인 것 같아요. 내 자녀와 같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 2014년도에 저는 좀 다른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신흥부자 안젤라 류가 나와요. 그 안젤라 류는 지금 2천만 장자고요. 뉴스킨을 통해서 260억 이상을 번 분이죠. 그런데 이분의 초대를 받은 거예요. 제가 받았던 건 아니고 제 4대 업라인이신 조규철 사장님이 지금 2천만 장자신데 한국에서 20년 넘게 이 사업을 하신 거죠. 이분이 초대를 받았어요. 컨벤션에 중화권에 있는 컨벤션에 말레이시아인데 여기에 저희 2대 파트너 사장님이 한족인데 통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족이다 보니까 한국말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동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갔었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의 그 컨벤션, 저는 중화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는 컨벤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18년 정도 했었던 안젤라 류가 혼자 싱가포르에서 시작했던 그가 18년 정도 해서 만들어진 파트너들이 3만 명이 모인 거예요. 중화권에 있는, 그러니까 협력해서 형제라인과 협력해서 리더들과 협력해서 만들어진 컨벤션이 아니라 본인으로부터 나온 점을 찍어서 나왔던 파트너들과 같이 하는 컨벤션이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분을 만나게 되면서 이 레이온과 같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코드를 같이 한 거죠.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어떤 직급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분의 가치관을 알게 됐어요. 직급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기부를 했느냐에 따라서 앉히는 거야. 이 플로어에. 기부, 본인이 들어오는 커미션에 대부분을 기부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커미션이 너무 궁금했어요. 이분의 그 수행 비서가 3명이더라고요. 저희를 이렇게 계속 쫓아다녔던 비서한테 회계 관리를 하는데 도대체 이분들의 커미션이 얼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당시 24억이었거든요. 월. 너무 놀랐어요. 기업이죠.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컨벤션을 보면서 저는 굉장한 것들을 깨닫게 하게 됐고 이분하고 언어는 안 되지만 통역을 통해서 본인 그룹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게 됐고 많은 것을 얻어오는 시간이었어요. 볼까요? 이 무대를요. 제가 이 동영상도 찍었었는데 230명이 만든 무대예요. 상해와 북경에 있는 파트너들이. 이들이 4개월 동안 연습했대요. 근데 정말 군무 같았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러니까 안젤라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제 본인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본인이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봉제 공장을 운영하면서 아까 레이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제 책 사업을 하게 되면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 모습이 이랬대요. 근데 웃잖아요. 자기 모습이 이랬는데 자기는 이 비즈니스를 전달받았을 때 너무 훌륭한 비즈니스여서 막 사람들한테 전달하다녔대요. 이거는 1억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고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근데 사람들이 들어주지 않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런 모습으로 가서. 그래서 고민했대요. 내가 뭘 바꿔야 되지? 내가 외모부터 바꿔보자. 여기 뉴스킨에서 나오는 제품을 통해서 내가 내 애프터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자기 애프터 만드는데 정말 시간을 많이 보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사람들과 같이 하기 시작을 했대요. 안젤라 류가 얘기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레이용도 마찬가지예요. 말레이시아인이거든요. 이분도 그 당시에 41살이었어요. 근데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했더라고요. 여자들이 줄 서 있는데 저는 결혼에 관심이 없대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에서 내가 조그만 거 가지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속상해하고 이랬던 제가 반성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이건 티알라인티가 나오면서 백만장자 이상 사장님들이 몸을 변화시킨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50이 넘은 분도 있고 60이 넘은 분도 있어요. 이런 제품력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조기철 사장님이 저희 스폰서님이 강연을 끝내고 내려오는데 이분들이 사진을 찍는데요. 이분은 그때가 84세인가 그랬을 거예요. 팀엘리트예요. 6년 만에 팀엘리트가 됐대요. 시작을 몇 살에 한 거예요? 근데 60이 넘은 딸이에요. 팀엘리트예요. 손주예요. 근데 이분들 어디서 만났냐? 노르웨이 크루즈 가서 만났어요. 2015년도에 제가 팀엘리트가 되고 크루즈를 갔었거든요. 그때 한국에서 한 60 몇 명 정도 갔었고 전 세계에서 900명 정도 모였었어요. 그때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만났던 분인데 거기서 만났던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꼭대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죠. 이분 제가 2006년 이제 6월에 사업자가 되고요. 2007년 1월 10일자로 은행에서 사표 수리가 됐었을 때 제가 2월에 일본 컨벤션을 갔었어요. 왜 사업이 나는 왜 내 팀이 늘지 않지? 나 뭐 하고 있지? 방판이 아니라고 해서 방판을 하고 있는 내가 너무 이상했었어요. 그때 일본 컨벤션을 갔었거든요. 그때 봤었던 이 미야코 사장님. 본인이 18년 정도 사업을 했는데 천만장자가 됐대요. 근데 자기 옆집에 있던 노부부가 자기한테 계속 이 사업을 전달하는데 거절했대요. 왜 거절했냐? 올망졸망한 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엄마이기 때문에 사업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옆집에 있었던 재팬 에어라인 항공사의 부사장이었던 기시모토 부부가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전달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다시 이 사업을 해보기로 마음먹은 게 똑같은 이유였어요. 새 아이 때문에. 새 아이 때문에 못하겠다는 엄마가 새 아이 때문에 이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때 18년 전에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내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초대되신 분들이요.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선택한 삶이 지금의 내 모습이거든요. 그럼 지금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5년 후 10년 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굉장히 공감이 됐었고요. 저도 새 아이의 엄마였잖아요. 아이들을 두고 열심히 일에 집중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고요. 반드시 나도 내 선택이 옳다라는 걸 증명해 보일 거라고 다짐하고 오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분을 노르웨이 크루즈에서 만났어요. 그때 만났던 그분을 내 초기 사업자 때 골드일 때 만났던 분이 저도 팀일리트가 돼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작하더라도 여러분의 2년, 3년, 5년 집중하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서 강의했었던 이 사람들과 평생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해외에 나가서도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을 이분한테 전달했었던 기시모토 사장님 부부예요. 태평양이 바라보는 집을 14채나 가지고 계세요. 아이가 없어요. 저는 미국 컨벤션 가서 이분의 집도 가봤었거든요. 투어를 했었거든요. 파티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선교하고 다니세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꿈꾸는 삶을 누리고 있잖아요. 너무 정정하지 않아요? 지금 아마 거의 90이 다 되셨을걸요? 이분, 저의 5대 업라인 사장님이세요. 한국에서 화장품 일도 하셨었고 영어를 가르치는 일도 하셨었고 와이프는 학교 선생님이셨고 이랬는데 이분이 호주로 이민을 간 거죠. 호주에서 잘 살고 싶어서 갔겠죠. 근데 와이프는 미싱을 하고 남편은 맥도날드 청소 용역을 하고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때 누군가로부터 이 비즈니스를 전달받았던 거예요. 천선미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집사님이죠. 전달을 받았어요. 전달을 받았는데 3번을 거절했대요. 어떻게 화장품 나부랭이를 나한테 하라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분의 와이프가 한번 알아보자고 해서 4번째에 같이 알아보게 된 계기가 이분의 터닝 포인트였죠.
93년도, 94년도에 시작을 했고 한국이 96년도에 오픈할 때 오픈 시장을 맛보게 됐던 거예요. 그분 또한 2천만 장자가 되게 돼요. 벌써 2010년도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제가 블루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그때 2천만 장자가 되셔서 블루다이아몬드 이상들을 초대해 주셨던 거였거든요. 이성경 사장님 그러세요. 네 번째도 내가 거절했으면 어땠을까? 내 삶이 어땠을까? 내가 그냥 화장품 파는 걸로만 알고 그냥 그걸 거절했으면 난 그냥 그 일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그 선택도 중요한데요. 제가 뉴스킨 이 일을 비즈니스를 해보니까 이 안에서도 수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그 선택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은 재작년에 오셔서 한국의 컨벤션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던 인도네시아 백만장자였어요. 이분도 크루즈 가서 만났어요. 이분은 손가락 한번 보세요. 알란 나가오라고 하는 분이에요. 3년 만에 백만장자가 됐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내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바라보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분은 요요 있죠, 요요. 그걸로 이미 백만장자가 되어 있던 부자예요. 돈의 흐름을 아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갈바닉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 보면 이 알란 나고의 갈바닉 반쪽 만들기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거든요. 이분은 갈바닉이라고 하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팔아제낀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노르웨이 크루즈에서 저희가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데 낚시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은 제가 2007년도에 6월 달에 홍콩 컨벤션 갔을 때 그때 백만장자가 돼서 봤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헤어샵도 운영하고 뷰티샵도 와이프랑 운영을 하면서 친구한테 갈바닉을 전달받게 됐는데 이분은 사업으로 바라봤는데 와이프가 반대를 했었던 거예요. 그 와이프를 회유하는데 되게 시간을 많이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진입하는 순간 이 사업을 아는 순간 부부가 굉장히 집중을 한 거죠. 이분도 단기간 내에 스티븐 황인데 단기간 내에 백만장자가 된 분이에요. 그분을 전 또 만났어요. 그 사업 초기에 봤던 정말 내가 진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나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에 봤던 분들을 크루즈에서 본 거예요. 이분 지금 60도 넘은 분이에요. 젊지 않아요? 이렇게 젊게 살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그 해외 마케팅에 관심이 생겨서 제 핫단추가 돼서 알아보게 된 계기, 중국 때문에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전히도 중국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심양 랠리를 처음 가게 된 계기. 제가 사업을 하고 한 2년 반 차 됐을 때 그때부터 심양 랠리를 갔고요. 제 3대 소비자였던 이종옥 사장이 이땐 소비자였는데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이 두 분을 소개해서 가게 됐던, 여기 맹동규 사장님도 계시네요. 네. 참 그 중국 사업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제가 홀로 막 저희 파트너들이랑 다닐 때 같이 애프터 해주시고 이랬던 부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쳐갖고 다닌 거죠, 중국은. 이 파트너와. 근데 이 파트너는 지금 블루다이아몬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 저랑 같이 미쳐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중국을 가보지 않았으면 한국 시장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한 4년 전에 청도를 마지막으로 갔다 오면서 TR90 때문에 중국 시장이 좀 막히고 이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기획했던 건 한국에서의 중국 플랜이었어요. 그걸 지금 여전히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팀에는 교포분들도 있지만 지금 한족분들도 많아요. 우리말이 안 되는 한족분들을 한족이 한족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에서 저는 그들이 여기서 돈을 벌고 직급이 되고 이런 분들과 중국을 나갈 거예요. 이렇게 작년에 심양 랠리를 갔을 때 이분 제가 랠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래피즈에서 루비 왔다 갔다 했던 분이 어느 순간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국이었어요. 이분이 꾸준히, 정말 힘들었을 텐데 꾸준히 2003년도부터 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꾸준히 했었던 분이 정말 터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분을 보면서 난 한국에서 뭐 했지? 막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너무 대단했어요. 미셸 차오를 보면서 미셸 차오의 파트너,
중국은 1+100이에요. 내가 어느 기간 동안 100명의 조직을 만들면 어떤 프로모션을 해요. 근데 이 젊은 친구가 20대 밀레니얼 친구가 100명의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러 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이 시스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결국은 저 사람이 100명의 1년에 100명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팔고 다녔을까? 뭘 했을까? 데모를 많이 했을까? 이 사람은 사업을 전달한 거예요. 비즈니스를 전달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분을 보면서 그 전에 2016년대 홍콩 컨벤션을 갔다 오면서 제 사업의 패러다임이 완벽하게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저희 팀의 생각을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리고 2018년도는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렇게 해가면서 비즈니스로 완전히 몰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초대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많은 사람들이 팔아 제낀다고 생각해요. 사재기해야 되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방판형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많이 변질되는 걸 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었고. 말은 파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나가서 보면 행동은 파는 걸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도 복제하지만 행동도 복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제 강의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좀 뭔가가 딱 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저는 원하는 삶이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게 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었구나. 결국은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냐면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설득하는 사업이 아니라 야, 이 사업 좋아, 해봐, 이 설득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욕구가 있고 원하는 삶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저처럼 원하는 삶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못 찾아낸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을 그걸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있고 원하는 삶을 내가 찾아주면서 이런 게 있지 않아? 어떤 걸 원해? 라고 물어봐주고 그런데 여태 당신이 다니고 있는 은행이 내 삶의 지렛대가 될 텐데 그 지렛대가 내가 하고 싶은 걸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나한테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걸 생각도 못하게 해요. 너무 버겁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 지금 말씀드렸던 뉴스킨을 통해서 뉴스킨을 만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됐던 그 리더분들, 성공자분들, 그분들은요 자기의 지렛대를 바꿨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으로 바꾼 거예요. 봉제 공장을 다니던 그분이 이걸로 바꾼 거고요. 헤어샵을 운영하던 뷰티샵을 운영하던 분이 지렛대를 바꾼 거예요. 원하는 삶이 있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지렛대가 그걸 들어 올릴 수가 없으니까 바꾼 거예요. 저도 13년 전에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커지고 있는데 저는 점점 이쪽으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렛대를 바꿔보시기 바래요. 또 그 지렛대를 바꿔보고 싶어 했던 한 친구예요. 제 딸이에요. 제가 백만장자가 돼서 랠리에서 인정을 받을 때 지금 많이 울었더라고요. 이 딸아이가 저한테 엄마, 그러니까 중국에서 상해에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제학교를 보냈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근데 다시 이제 3년 정도 공부하고 와서 검정고시로 여기서 중어중문학과를 갔어요. 그리고 졸업하는 시기에 뉴스킨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다른 일을 좀 해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나랑 같이 하겠지. 근데 조금 다른 걸 해보고라고 하는 엄마 마음이었어요. 근데 남의 밑에서 일하고 싶지 않고 남으로부터 평가받고 싶지 않대요. 그래서 그럼 일주일만 한번 고민해보자 그랬어요. 그러고서 고민하고 결정하고 제가 그 아이한테 딱 그 종이를 펼치고 이걸 설명해 줬어요. 보상. 나연아, 너 친구들은 아마 150이던 200이던 벌 거야. 취직을 하면. 근데 그 아이들이
매년 20만 원씩만 호봉이 올라서 오른다고 10년을 했을 때 380만 원을 벌 거야. 하지만 이렇게 380만 원 버는 일 많지 않아요. 초봉도 200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그쵸? 380만 원 정도 벌 거야. 근데 너가 하는 일은 처음에는 배워야 되거든. 배우는데 6개월 정도 투자해야 되거든. 그러면 수입이 없을 수도 있어. 너는 1년이라고 쳐. 엄마는 그래도 사회생활을 했고 주변에 그래도 인맥도 있었고. 너는 1년을 0이라고 하자. 수입이 없다고 하자. 엄마가 30만 원씩 용돈 줄게.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매년 10만 원씩 팀이 늘어가면서 10만 원씩 승수의 법칙에 의해서 늘어난다고 하면 10년이 됐을 때 너의 삶은 어떨까? 이게 반만 되더라도 어떨까? 근데 아이가 이걸 이해하고 친구를 만나는 친구마다 카페에서 이걸 풀고 있더라고요. 너는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이러면서 엄마 현실 점검은 되는데 애들이 이해를 못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백만장자 돼서 그때 인정받고 막 사진 찍어주면서 본인 인스타에다 올렸어요. 어떤 내용을 올렸냐면 토요일에 있었던 컨벤션에서 백만장자 인정식을 받은 부모님 너무 멋있고 존경스러웠다. 내가 초등학생 때 엄마가 누스킨이라는 사업을 전달받으셨고 그 후로는 엄마가 쓰라는 대로 누스킨만 썼다. 엄마의 직업은 은행원에서 누스킨으로 바뀌었고 나는 그런 엄마가 자랑스러웠다. 중학교 3학년 때에는 엄마와 전업하신 아빠가 우리 반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다. 친구들은 다 니네 부모님 너무 멋지고 부럽다고 했다. 부모님이 너무 자랑스럽고 좋았고 나도 뉴스킨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시간이 지나고 나는 뉴스킨 사업을 결정했다. 주위 몇몇 사람들은 그런 걸 왜 하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거 하다 망한 사람도 많이 봤다고 하지만 나는 뉴스킨 제품에도 확신이 있지만 내 눈앞에 내 옆에 바로 뉴스킨 성공자가 있기에 그런 말들은 들리지 않았다. 내 바로 옆에 있는 성공자는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다. 내가 뉴스킨을 하지 않을 때에도 뉴스킨 제품 정말 최고라고 걸 느끼고 있었지만 배우고 알고 나니 뉴스킨의 철학 All of the good, none of the bad라는 모토부터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 좋은 것만 넣고 나쁜 것은 넣지 않겠다는 말로는 너무나도 쉽지만 행동하기 어려운 말이다. 이걸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정말 좋은 것만 혼자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 같았다. 주위에 피부에 고민이 있거나 건강에 고민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에게 뉴스킨을 접하고 그 사람들을 직접 느끼고 좋다고 말해주면 나는 너무 기뻐서 하루 종일 행복했다. 뉴스킨을 시작하고 또 좋은 점은 가족 모임 때만 만났던 삼촌과 항상 붙어 다니고 부모님과 할 이야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었는데 이번 컨벤션을 통해서 뉴스킨에 대한 확신이 더더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과 열정이 샘솟았다. 빠르지는 않지만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하는 내가 될 것이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대리점에 대해서 첫 커미션을 받아서 저희 장어로 몸보신 시켜줬어요. 네, 작년에. 그리고 이렇게 본인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몬하고 초대하고 꾸준히 STP 하고 본인이 이제 STP의 전문가예요. 쇼더 플랜의 전문가예요. 만나면 벌써 사업 설명을 먼저 하는 거예요. 데모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이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캔슬이 됐나 봐요. 대림에서 중국분과 사업하고 싶어 막 콜들 다니다가 한국분 옷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과 같이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고요. 영상 한번 볼게요. 지금 뉴스킨이 한국에 들어온 지 25년이 되다 보니까 저처럼 10년 넘게 하는 사업자들의 2세들이 하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저희 4대 파트너예요. 엄마와 같이 하는 이제 사장님이세요. 엄마가 하는 일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고 알아보다가 같이 하게 돼, 전업해서 하게 됐고요. 또 제 은행 후배더라고요. 우리 딸이에요.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며느리예요. 저 일대 파트너 사장님의 며느리예요. 남편이 전도사님이시고요. 영어 선생님을 하면서 투잡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야 그건 너무 또 저희 4대 스폰서님이신 조기철 사장님의 아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한참 세상 사랑은 수만 또 주얼리 샵을 운영하다가 아직 이 사업을 만나서 지금 백만장자가 되셨고, 작은 아들이 시작하고 큰 아들이 같이 하고 또 여자친구들이 같이 하고 이번에 3월에 결혼해요. 큰 아들이. 또 자의 3대 업라인 사장님의 아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는데 배고픈 일들 네, 무용을 전공했던 청주에 있는 사장님이 엄마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전업을 하고 엄마와 이 사업을 하고, 네, 너무 이쁘죠. 내 맘의 문을 네, 같이 다이아몬드 인정을 받고요. 닫지 공부해라 엄마가 하는 뉴스킨이 아들이 더 신명나게 하고 있어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알고 있잖아요. 또 여행사를 운영하는 부모님이 뉴스킨을 들여다보고 사업을 하게 되면서 딸이 호주에서 유학을 하던 딸이 와서 같이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내가 좀 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해 어떤 일이 자녀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업을 처음에 하겠다고 했을 때 두려웠던 거는, 이 아이가 저처럼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아니까. 그런데 제가 이 아이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생각했던 건, 네트워크 마케팅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거든요. 결국 누군가한테 지적받고 질책받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한테 응원을 받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자존감이 엄청 상승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안에서 자존감이 더 많이 상승되고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아이가 된다면 다른 사람도 굉장히 많이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룹 안에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 그룹에 오늘 그 마지막 어떤 시상 같은 걸 했는데 최고의 헬퍼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안에서 서로 또 베풀고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을 원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처음 어떤 분 오셨다 그랬죠? 예. 몇 살이에요? 23살, 우리 딸이랑 같으네요. 어떤 삶을 원하세요? 두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1번이랑 3번. 추가적인 수익과 전보다 더 많은 시간, 지금 직장 다니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지금보다 어느 정도 추가 수입을 원하세요? 추가로 그럼 그 30만 원이 추가로 들어오면 뭐 하고 싶으세요? 네. 그 용돈으로 뭐 하시고 싶으세요? 30만 원으로. 옷 사고 싶으시구나. 더 멋져지시겠는데요? 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은행에서 너무 치열하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였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가 온다면 선택의 자유가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상속이 된다면 정말 훌륭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이거보다 더 많겠지만 이 안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있다고 하는데요. 있대요. 제가 여쭤보면 있대. 그런데 대가 지불은 안 해요. 시간적인 대가 지불을 안 해요. 배우고 이거를 지렛대로 이거를 옮기는데 시간적인 대가 지불을 안 해요. 그 시간적인 대가 지불은 배우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더라는 거. 그래서 그때 알아차리죠. 진짜 원하는 삶은 자기가 시간을 내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진짜 자기 삶에서 이걸 원하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하는 거라는 거죠. 아까 23살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직장 다니죠. 그 경제적인 걸 언제 은퇴하고 싶으세요? 몇 살에? 30. 예, 요즘 이렇게 24살, 25살, 26살 이렇게 만나잖아요.
30살에서 35살에 끝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로부터 안정적인 은퇴를 끝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돌아보세요. 주위에 그런 일이 있나? 없어요.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어요. 저도 35살, 36살에 고민했던 게 55세면 내가 퇴직을 할 텐데 나머지 45년을 내가 어떻게 살지? 너무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는데, 퇴직을 하는데 이런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20대 초중반에서 거의 60세까지, 지금 젊은 분들은 30에서 40까지 자기는 끝낼 거라고 하는 분을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저 35살에서 한 40살 넘는 분들은 그래도 55세에서 60세까지는 일을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오래 살아요. 120세까지도 살잖아요. 지금 요즘 만나는 분들 90세 넘은 분들이 되게 많고요. 얼마 전에 저희 장미옥 사장님이라고 저희 그 리더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가 83세인가 그러신데 86세인가 하시는 분과 사귄대요. 되게 건강하시고 젊으신 거죠. 100세가 돼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60까지 경쟁을 하고 70세에 내가 돌아가서 주시면 괜찮은데 오래 살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위기예요. 2019년도 더 어렵다고 하는데 2020년도는요 절벽 인구래요. 그러면 지출, 소비 시장이 얼어붙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않아요. 결혼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2020년도부터 우리가 느끼지 못한, 체감하지 못한 것들이 급체감들이 된대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인데 우리를 통해서 그거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지나가야 돼요. 내가 그냥 살았었는데, 남편의 월급으로 내가 지금 일하는 걸로 맞벌이로 살았는데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 건지를 내가 터치해줘야 돼. 제 핫단추를 눌러준 제 스폰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물을 길러 나르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일을 99%가 하고 있어요. 99%가. 그런데 여전히도 투잡을 어떤 걸 찾는 줄 아세요? 아까 23살 저 사장님은요, 젊은 사장님은요, 지혜로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3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따로 알바를 하거나 대리운전을 하거나 이걸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똑같은 물통이거든요. 내가 몸이 아프면 또 0이 되는 일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 파트너 사장님도 왔지만 작년 11월에 어린이집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고 오는 길에 대리운전을 해요. 그리고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하면서 오후에는 피아노 학원 알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포잡이에요. 그거 다 뭐예요? 물통 사업이에요. 물통을 길러 나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아프면 두 가지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되게 위험하지 않나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뭘 하자고 하는 거냐면 배수관을 깔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지금 투잡자들 많으시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하면서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을 투자해서 수로를 깔아보자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달 수 있을 때까지,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 파이프라인이 완성될 때까지. 네트워크 마케팅 처음부터 300만 원, 500만 원 버는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 깔아가는 거예요. 그 깔아가는 시간이 누군가는 5년이고 누군가는 3년일 수 있고 누군가는 10년일 수 있어요. 사람마다 보폭도 다르고 그 속도도 달라요. 누구와 비교하는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일선에서 만나면 딱 팔짱 끼고 파는 거 아니야? 아, 그래봤자 파는 거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파는 게 아니라 파이프라인을 까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배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회사를 잘 선택해야 되고 제품을 잘 선택해야 되고 보상 플랜 잘 만나야 되지만 더 잘 만나야 되는 건 스폰서. 왜냐하면 이걸 파이프라인을 까는 걸 알려주고 복제시켜줘야 되니까. 그게 쉽고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 나와요. 볼까요? 네트워크 마케팅 저는 아까 파이프라인을 깔기 위해서 무던히 애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을 선택했어요. 뉴스킨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면 전 선택 안 했어요. 일반 구조의 방판 구조였으면 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선택했는데 방판처럼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 자신의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1인 CEO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좋은 소비자가 돼야 되거든요. 제가 아메이를 선택했다면 아메이의 모든 제품을 바꿨겠죠. S사를 선택했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니까 모든 제품을 바꿨겠죠. 저는 뉴스킨이라고 하는 회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뉴스킨의 모든 아이템을 다 바꾼 거예요. 다른 거 쓰지 않아요. 그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부터 그냥 바꾸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제품은요, 누군가한테 팔기 위한 제품이 아니에요. 내가 사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책에 나와요. 제품 애용 부분에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만나면 나 어떻게 팔아야 되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뉴스킨이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이 이런 제품이에요. 이 박진영이 한테 물어봤어요. 저작권 수입률 1위를 많은 수입을 받고 있는 박진영한테 어떻게 당신은 무슨 노래를 만드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은 항상 고민을 한대요. 최초이거나 남들과는 전혀 다른 거. 그리고 현진영한테 양현석한테도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싸이를 왜 골랐냐고 물어봤더니 전 세계 어디에도 없대요. 제가 쓰는 아이템이 그런 아이템이에요. 에이즐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그냥 바르면 건강해지고요. 바르면 젊어지고요. 먹으면 건강해지는 제품이에요. 저는 이 나이에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을 안 만났어도 어디선가 홍삼을 사 먹고 있을 거고요. 어디선가 내 건강 관리하고 있을 거고요. 어디선가 좋은 치약이 있다면 찾아서 쓸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한 네트워크 마케팅 뉴스킨에 이게 다 있고요. 입증되어 있는 제품이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내가 선택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제품이 조금 허접해도 내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브랜드 체인지를 다 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건 탁월한 제품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애프터를 빨리 만들어준다는 거. 아까 안젤라류처럼. 에이즐라. 나이를 잠그는 물질을 개발해냈어요. 그걸 제품에다 넣은 거예요. 화장품을 만든 게 아니라 물질을 개발해낸 거예요. 이걸로 무수히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검증되어 있고 에이즐락은 당신들의 사업에 큰 성장을 줄 것이다. 당신들이 이걸 많이 팔 것이다가 아니에요. 비즈니스 성장을 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 바르고 먹는 제품까지 이미 개발돼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도 뭔가 개발하고 있을 거예요. 이 회사는 아예 이런 개발하는 회사들을 통째로 사버려요. 우리가 개발해 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미 30년 정도 그걸 유전자라든지 개발한 회사를 사버려요. 그렇게 해서 제가 2009년도에 와서 이걸 개발해낸 분을 또 만나기도 했죠. 저예요. 저 사업 처음에 시작하면서 다이어트 잠깐 해봤고요. 예전에 나왔던 TR 라인티 말고 그 전에 TRA라고 하는 제품으로 그냥 그때 하면서 유지해 왔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 좀 서서히 찌더라고요. 이때 몸무게가 63kg였어요. 이게 영상을 촬영해 놓은 거거든요. 영상을 캡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괜찮나요? 네, 62점. 3월 18일 날, 6월 5일 날, 55. 이런 어떤 제품력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거죠. 당신 집에서 사용하는 걸 그냥 다 바꾸면 돼요. 다 바꿔서 그거 바꿀 사람을 찾는데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을 찾는 거냐? 원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원하는 사람이 이 지렛대를 뉴스킨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바꾸게 되면 그 사람이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바꿔요, 제품을. 저는 일반 제 소비자보다 제가 더 많이 써요. 지금 사업하고 계신가요?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에 뉴스킨 제품을 얼마 정도 쓰고 있나 한 달에? 이런 제품들을 아까? 가족 전체가? 3, 40만 원 쓰죠. 보통이 그렇게 써요. 또 누구를 질문해? 또 사업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 예, 얼마 정도 지출을 하시나요? 그죠? 저는 5인 가족이 한 130 쓰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단순 소비자였으면 130만 원 썼을까요? 한 달에 4, 50만 원 매니아였을 거예요. 똑같았을 거예요. 여전히 랑콤 콤팩트 썼을 거고요. 그쵸? 그게 핵심이에요.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의 첫 번째는 원하는 삶이 있냐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브랜드 체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큰 성과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20만 원씩만 브랜드 체인지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통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일반 판매와 다른 거야, 네트워크 마케팅. 근데 우리는 나 혼자 소비자를, 고객을 30명, 50명 만들려고 해요. 루미스파를 30명 만들어 보세요. 기계 고장 났다고 30명이 전화 와요. 근데 이분들은 기계가 고장 나도 본인이 본사로 가요. 그렇지 않나요? 내 일이 줄어요. 저는 올 한 해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은 이 본질과 같이 내가 어느 쪽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네트워크 마케팅은 시스템, 그 파이프 라인을 까는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여전히도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요. 급여 생활자처럼 하고 있거나 자영업자처럼 하고 있어요. 왜 빨리 돈이 안 되지? 왜 내 제품을 안 사주지? 인스타에 올리고 뭐 이런 왜 안 팔리지? 왜 저번 달에 샀던 사람이 주문을 안 하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한 달에 이만큼 일했는데 왜 월급이 안 들어와? 이러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시스템을 얼마나 구축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고요. 무엇을 해야 될지 알면 100가지 내가 이 가치를 알면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에서 여전히 이 안에 있으면서도 이걸 한다고 하면서도 내 행동은 나가서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 행동, 그 말에 많이 속았거든요. 분명히 그렇다고 하는데 나가서는 행동이 달라요. 근데 그 행동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은 권리소득인데요. 죽을 때까지 들어오는 소득이고 상속이 되어져야 된다면 많은 회사들이 오늘도 뭐 교원인가 어디 뭐 네트워크 회사로 바꿨다고 뭐 얘기해서 그걸 알아봐 줄 수 있냐고 막 근데 저는 거기 가서 내가 알아봐 주고 전문가로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상황 아니잖아요. 그분한테 조언했던 건 당신이 가서 알아보고 쌓아가면서 이 회사가 없어지지 않고 내 자산이 지속할 수 있는지 그것이 상속될 수 있는지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많은 회사들이 야 너가 1번이야 너 빨리 할 수 있어 이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되는 건 없어요. 빨리 되는 건 없어요. 자산을 구축하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빨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룹을 만드는 일, 네트워크 마케팅은 본질을 알고 그리고 그 그룹을 만드는데 내가 그룹을 5명을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팀을 만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은퇴가 돼요. 확장이 돼야 은퇴. 그 확장은요. 결국은 제가 2017년도에 하려고 계속 했었던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였어요. 언어가 같아요. 며칠 전에 멤버들을 만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똑같고 이분이 얘기하는 게 똑같고 이게 복제군요. 다 얘기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복잡해지면 생각을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가치는 저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아까 제가 아이와 같이 하는 것도 가치라고 했잖아요. 저는 시간적인 경제적인 거예요. 아직도 뭐 100% 이러진 않지만 중간중간에 내 시간을 내요. 어제도 우리 엄마와 스파게티를 먹으면서 오늘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그 영상을 제가 이제 팀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보면서 아 즉각해야겠구나. 우리 엄마랑 맛있는 거 먹어야겠네. 그러면서 엄마한테 엄마 이만한 일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이제 앞으로 50이 되는데 내 동기들은 지금 부지점장으로 막 실적과 싸우고 있고 여전히 8시에 나와서 8시에 퇴근하고 그리고 그 실적이 안 되면 뒤로 후선으로 물러나기도 하고 돈은 벌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들은 조금 있으면 55세 되면 0이잖아요. 근데 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몸으로 쓰는 일이 별로 없어요. 만나서 수다 떨고 차 한잔 마시고 내 생각을 전달하고 내 생각을 듣기 위해서 막 이렇게 모여들고 이런 일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가치 있다. 이게 뭐냐면 시간적 경제적. 그리고 제가 내년에 어떤 시스템을 오늘 막 얘기를 하면서 다음 달 한 달은 저 안식월을 갖겠습니다 그랬어요. 안식월이에요 저는. 한 달. 카톡도 안 할 거고요. 저한테 전화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미얀마 선교 가거든요. 그게 벌써 5, 6년 전에 써있던 제 버킷리스트였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한 달을 일반 직장인이 쉴 수가 있습니까? 그쵸? 그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한 달을 쉬어보면 내후년도 또 한 달 또 쉬겠죠. 또 2달로 늘겠죠. 그게 가능하게 됐던 게 제 생각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도 예전처럼 파는 거에 생각이 갇혀 있었다면, 매출에 갇혀 있었다면 이거 쉽지 않아요. 제가 한 달을 비운다는 거. 그래서 개인의 인간적인 성장이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강점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지인으로부터, 어떤 리더 사장님으로부터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요. 제가 다음 달에 해야 되는 건 미얀마 선교도 있지만 강점혁명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공부를 할 거예요. 결국은 내년에 소프트웨어를 강화를 시킬 거예요. 저희 그룹원 전원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나를 자꾸 성장시키는 거예요. 자꾸 도전하게 하고요. 너무 재밌어요. 야, 나이가 내가 50이 넘어도 너무 멋져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여러분들이 23살에 만났으니 더 멋져지겠는데요. 너무 멋지겠다. 선택한다면. 그죠? 예. 그리고 인간관계의 풍성함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여기 곳곳에 제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강의 요청하면 달려와주고, 저도 그들이 요청하면 달려가지고, 이런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처음에 이 사업하면 인맥을 잃는 거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아니요. 없어질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져요. 내가 만나는 수준이 달라지거든요. 나중에 대화가 안 될걸요, 그분들과. 근데 이 사업을 하면서 해외에도 친구가 생기지만 지속적으로 5년, 10년 했었던 그 리더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이런 친구들이 생긴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제가 어떻게 중국의 친구가 생기고 대만의 친구가 생기고 일본의 친구가 생길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지렛대는 무엇인가요? 원하는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렛대를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라면 도구를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의 도구를 한번 바꿔보세요. 잠깐만요. 영상 보기 전에 막 달려왔네요. 제가 사업의 패턴을 사업의 전개 방법, 사업의 방식을 바꾸면서 파는 것이 아니고 팔려나가는 시스템이고 유통이 우리가 생각했던 판매 형식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면서 요즘 다른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보는데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를 해서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그분도 여전히 팔고 있어요. 제대로 못 배웠구나. 그냥 저분은 저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겠구나. 나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움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 해 오면서 간디 학교의 교가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신 분 계세요? 그게 딱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앞에 있는 저 서성현 사람한테 제가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팀들한테 보여준다고. 그래서 보여주고 이거를 마지막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강의 12월에 마지막 강의잖아요. 저한테는.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팀의 내용이긴 하지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아시는 분은 따라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에는 마음으로 없는 게 가려내 살아가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아름다운 꿈 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배운다는 건 한족 분들이에요. 한족 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희망을 노래하는 건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건
네트워크 마케팅은 배우셔야 돼. 선택을 했다면 배우셔야 되고요. 그걸 가르쳐 내셔야 돼. 왜냐하면 이 일은 누군가를 또 후원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내가 잘 배워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반복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시작했을 때 처음에 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할 게 없거든요. 정말 쉬운 일이에요. 반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바뀔 뿐이지 내가 하는 사업 패턴은 바뀌지 않아요. 오늘 처음 오신 사장님들 이 강의 한 번으로 끝내지 마세요. 저도 한 달을 알아봤거든요. 왜냐하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도구를 찾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의심을 더 가져보시고 그리고 더 알아보세요. 그리고 결정이 됐을 때는 속도를 내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오셔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천천히 해야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독이에요. 이 일은 천천히 하는 일이 아니에요. 시스템을 3년 안에 만들어내. 3년에 뭐 1억을 벌고 1,000만 원 이게 아니라 그 굴러가는 시스템을 어느 정도 만들어야 돼요. 그 속도를 내지 않으면 내가 처지게 돼요. 그 속도를 어떻게 지금 막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지금 오신 스폰서한테 나 속도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지금 내 계단을 한 계단 올라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걸 한번 여쭤보셔서 사업의 진행 패턴을 조금 빠르게 하셨으면 좋겠고 2019년도 여러분들이 선택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정말 건강하게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